안녕하세요. 제가 웬만해서는 주중에 유튜브 촬영은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게 드디어 왔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ilestone. Society Awards라는 곳에서 온 노트랑 그리고 유튜브 CEO께서 직접 복붙해주신 congrats letter. 뭐 어쨌든 10만 축하한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the plaque. 이건 뭐 먹을 수도 없고 어디다가 써놔요. 사실 10만 구독자는 작년 12월 초에 달성을 했지만 지금 3개월 거의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을 수 있는 콘텐츠인데도 많이들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이건 뭐 딱히 제 achievement라기보다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제 게 아니고요. 구독자분들 거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시작한 part-time 유튜버이지만 그래서 뭐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하는 동안만큼은 이 실버 버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18만 정도가 됐는데 이 실버 버튼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가고 무슨 인증번호 같은 거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이메일이 제 스팸 메일함에 한 3개월 동안 썩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메일이 왔었는지도 몰랐고 이게 10만이 아니라 20만 되면 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채널뿐만 아니라 개인 이메일로도 정말 엄청난 악플과 욕설들이 담긴 이메일들까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스팸 필터를 해놨어요. 웬만한 건 다 필터하게 기능을 설치를 해둬서 이 유튜브 메일도 그 스팸 박스에 3번이나 왔더라고요. 빨리 가져가라고.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 혹은 뭐 비즈니스 관련 문의 주시는 분들께 웬만하면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직접 답장을 받으신 분들은 제 강력한 스팸 필터를 살아남으신 분들이고 제가 만약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 스팸함으로 직행하는 바람에 제가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back to the stock market. 오늘 나스닥이 많이 좀 떨어졌네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공유했던 엑선 모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유가 그리고 일부 에너지 주식들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 테크주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엑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특별한 일이 있기도 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엑선을 예시로 해서 미국 배당주를 보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분석 프레임에 대해서도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유가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실제 실물 경기가 좀 나아지려는 조짐도 보이면서 미국 오일 수요가 코로나 이전 작년 3월 수준하고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그동안 유가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래서 또 한동안 이 오일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잘 오르다가 다시 또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70 근처까지도 갔었다가 다시 이제 65
혹은 그 이하 가까이로 떨어졌었죠. 유가를 좌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이라는 이 펀더멘털이 유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해였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백신 보급도 잘 진행되고 있고 각종 셧다운도 풀린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사실 아직 그 근처에도 못 미치는 상태라서 이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유가도 이제 수급 문제가 가장 큰 팩토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유가 추이랑 거의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는 주식이죠. 이게 코로나 직후의 증시에서 한동안 이 성장주들의 득세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이 가치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작년 4분기 hedge fund short 그리고 mutual fund 이 underweight 가장 많이 했던 이 두 가지 고집합이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 엑선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나 주가 추이를 보면 그럴만도 하죠. 적어도 작년 말까지는 유가 전망이나 경기 회복에 따른 오일 컨센서스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참고로 가치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섹터 로테이션이 왔다고 해서 이제 와서 가격 조정 힘차게 받고 있는 이 고성장 테크주들을 손절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치주로 부랴부랴 갈아타는 거는 그닥 현명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아니죠. 지금 가치주, 경기순환주들의 수익률은 작년에 그런 주식들이 외면받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지 이제 와서 가치주를 찾으면서 패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익률은 아니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라는 건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그 수익이 내 것이 아니고 항상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양한 섹터 주식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또 한 번 최저점을 찍었던 에너지 주식들이 올 초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엑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에 온갖 굴욕적인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주가가 일단 30불대까지 떨어졌고 근데 그건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코로나 직후에 그리고 작년 4월에는 마이너스 유가가 있었고 다들 이날을 기억하실 텐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오일 시장의 리먼 사태급 충격이었던 날이라서 그리고 또 8월에는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는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퇴출당했죠. 그리고 작년 대선 전후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던 당시 바이든 테마주라고 해서 한창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만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엑선 주가는 코로나 직후인 3월 이 저점 가격대인 30불대로 다시 돌아가서 바닥을 칩니다. 또 12월에는 엔진 넘버 원이라는 그때 당시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어떤 신생 헤지펀드한테 공격을 받았는데요. 정확히 12월 7일에 이 엔진 넘버 원이 엑선 이사회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었어요. 얘네들이 Re-Energize Exxon이라는 나름 그럴듯한 캠페인 문구로 지금 activist hedge fund들이 흔히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이 헤지펀드가 엑선 이사회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 따르면 historically 엑선 전체 자본 지출 이 CapEx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이 upstream 사업에서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최근까지 약 6%대로 떨어졌다. 2001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만 해도 이게 35%가량이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너네 지금 너무 ESG 관련해서 별 대응 전략이 없는데 어떤 풍력기업 출신 사람을 내세우면서 CEO로 앉혀라. 그리고 이 헤지펀드 자기들이 추천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4명을 엑선 이사회에 교체시켜서 앉혀라. 참고로 지금 엑선 이사진이 10명이니까 40%를 교체하라는 거죠. 자기 사람들로. 그러더니 또 CNBC에 나와서는
뭐 수십 년 안에 망해버릴지도 모르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사업 방향성을 우리가 바꾼다 뭐 이런 말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게 말했는데, 그래서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가 봤더니 일단 작년 11월에 새로 생겼고요. 정확히 AUM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CalSTRS라고 캘리포니아 주 교직원 연금이 주요 LP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들이 엑선에 갖고 있는 지분율이 0.02%밖에 안 돼요. 이게 액티비스트 펀드인데 아무래도 엑선이 첫 번째 타겟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2월 달에 또 한 번 ESG 전략 내놓으라는 걸 빌미로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이 사진 4명 앉혀라 라는 서한을 또 한 번 보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 같으면 환경단체들이 주도해서 이런 ESG를 들이밀었는데 요즘엔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앞서는 추세죠. 특히 이때다 싶어서 관련주들 모아서 파는 인덱스 펀드들도 많이 생겨났고, 뭐 블랙록, 뭐 뱅가드 이런 데서도 최근 ESG 테마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각 정부에서 이 저탄소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ESG 대응 전략이 없으면 사실 그 자체가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엑손 주주이신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에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이 담긴 이 프록시 카드를 받았을 텐데, 또 이것과 함께 엑선 경영진이 이 헤지펀드에 반박하는 글이 담긴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까지 받았을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전부 SEC 공시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어도 직접 SEC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엑선 경영진이 주장하는 거는 아니 지금 우리는 충분히 ESG 전략을 구상 그리고 실행해오고 있고, 또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자본 환원이 우선순위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구조조정, 자본 지출 예산도 줄여가면서 이 중장기적인 ROIC 제고도 하고 있고 뭐 등등 뭐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헤지펀드들이 뭐 경영이 악화됐거나 이 shareholders returns에 위반되는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들어가서 한번 뒤집어 엎어놓고 뭐 이렇게 교통정리 한번 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 헤지펀드들이 주도하는 마켓 폴리싱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억지스럽고 이 엑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 엑선 경영진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모델이나 PPT 자료에도 보면 나오지만 if you look at Exxon last year, 진짜 작년에 그 힘든 한 해에서 지금 심지어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였던 상황에서도 배당 컷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왔고, 작년 한 해 비용 절감 프로젝트로 영업비용을 $3 billion 이상 줄였고, 또 앞으로도 고비용 프로젝트를 줄여가면서 지금 자산들에 대한 자본 지출 규모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 엑셀 모델도 보시면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 그대로 실행되고 회사가 경영진이 레이아웃한 그 패스대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 지금 현재 경영진의 리더십 아래에서의 2025년까지의 미래 현금 흐름을 모델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료에서의 제 결론은 원래 이런 주식은 애초에 100불대였던 3, 4년 전 주가로 회귀할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결국에는 이게 배당주로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이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비용 절감, 투자 수익률 제고, 그리고 타겟 레버리지까지 가기 위한 이 영업, 재무적 구조 조정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이 창출 가능한가를 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모델링한 CFAD, it's a cash flow available for distribution, 정말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배당 가능한 cash flow, 그리고 지급할 거 다 지급하고 기업에게 남는 이 순수 free cash flow,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링을 한 거고, 참고로 이런 기업은 payout ratio가 earnings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CFAD cash flow 숫자에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payout ratio 계산할 때도 분모가 이 CFAD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cash yield to shareholders, 이것도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cash yield, 현금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엑선 같은 경우는 70에서 90% payout 유지하면서 현재 배당금이 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모델대로라면. 그리고 이런 걸 the company can cover its dividends, the dividends are covered 라고 표현을 해요.
배당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진입 가격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 전보다 주가가 각각 5% 그리고 10% 하락했을 때, 그래서 결국 50불 초중반대까지만 가더라도 배당률이 6%에서 7% 가까이 되고, 그리고 cash yield 9 to 10% 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 가격 그리고 시점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참고로 cash yield 9 to 10%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의 리스크는 경영진의 가이던스대로 엑스큐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경영진 가이던스 자체가 하향 조정된다든지, or 이러한 cash flow 그리고 경영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산 집행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break-even oil price가 있는데, 이 break-even price보다 유가가 더 하락한다든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 엑선 경영진들이 해온 걸 보면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리고 유가 문제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기업, 특히 배당주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라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